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면서 공개적으로 처음 입을 열었는데요.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꼬여서 그랬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뒤늦은 사죄의 말을 남겼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인적이 뜸한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이모 씨. 범행 사흘 만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써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온 이 씨가 공개적으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바뀌어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뒤늦은 사죄의 말도 남겼습니다.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서천군 사곡리의 공터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힘들어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결국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서천군 산하기관에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이 씨의 계획범죄 여부 수사와 함께 정신감정과 신상 정보 공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 의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알섭 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2023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징계받은 송 의원이 지난해 2월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켜 송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3일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서 몸을 가누기 힘든 강풍에도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노조 측은 안전대책이 없었다며 사측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산 한국타이어 공장 타이어 출하장의 지붕 채광창입니다. 지난 3일 오후 1시 40분 한국타이어 하청업체 소속 70살 이모 씨가 이곳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일은 대체 공휴일이었지만 이 씨는 지붕이 파손됐다는 사측의 연락을 받고 긴급히 작업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금산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11.3m/s로 이는 우산을 쓴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바람으로 실제 이 씨는 강풍에 날린 지붕 플라스틱 패널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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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풍이 부는데도 안전대나 추락 방호망도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측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물과 설비가 많은 금산 공장에 지난해부터 전문적인 보수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작업을 할 때 위험하니까 그 4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한 분이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전문적인 업체에 관리를 맡겨가지고 하자고 계속 요청을 드렸거든요. 한국타이어 측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과 노조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무게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대전시에 새빵 살이를 해왔던 정책연구원을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가 2차례 제동을 걸면서 갈등과 대립구도로 부담을 느낀 세종시의회가 초유의 직권상정을 택한 겁니다. 김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세종시 의회.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의장 권한으로 곧바로 상정합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다른 기관과의 통합 방식의 부작용이 크다며 상임위가 2차례 부결시킨 조례안입니다. 지난해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쳤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번번이 세종시와의 대립 구도로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세종시 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직권상정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전시에 이른바 새빵살이를 했던 세종연구시를 분리해 기존 평생교육원과 합쳐 독립시키는 조례안은 표결 없이 시의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유의 직권 상정을 통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 연구기관이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9월쯤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최 시장이 연구원 설립과 맞물려 또 다른 불씨로 남아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현재의 임원추천위원회와 병행하는 건 이중 검증이라며 시의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해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 확보를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직권상정에 따른 조례안 통과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독수리 군단의 새 둥지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고 역동적인 경기가 예상돼 이글스 사상 첫 100만 관중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올 시즌을 미리 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한화이글스의 새 야구장을 살펴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옛 한밭 종합운동장 부지에 세워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새 구장에는 한화이글스와 팬들의 특화된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비대칭 그라운드와 오른쪽 외야에 세워진 8m 높이의 몬스터월은 경기장에 익숙하지 않은 원정팀에 까다로운 경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복층 불펜과 세계 최초의 인피니티 풀, 캠핑장 등 팬 친화적인 시설이 다양합니다. 전광판도 홈팬 맞은편에 배치를 하고 복층불펜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특별한 요소를 홈팬 구역 가까이에 배치를 함으로써 구장 안에는 실내 훈련장과 라커룸 등 선수단을 위한 최상의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컨디션을 맞추는 데 있어서 최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중석 수는 예전 구장보다 8,000석 많은 2만여 석으로 올 시즌 이글스 구단 사상 최초의 100만 관중 돌파도 기대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좌석에 있든지 따로 치아에 차별점이 있지 않고 확보가 잘 되어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야구장 인근에 공원을 조성하고 경기가 없을 때에는 최대 3만 석 규모의 공연을 개최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야구가 없을 때에도 정말 이 야구장에 오셔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이글스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오는 17일 프로야구 시범 경기로 첫 공식 경기를 치르고 정규리그 홈 개막전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 오는 7월에는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인 KBO 리그 올스타전이 이곳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치러집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서 경찰이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피의자가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뒤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며 의료진과 대면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면 조사가 가능해지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 계획 범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늘봄 학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늘봄 교실 운영 현황과 함께 귀가 안전 대책과 주변 환경 안전 취약 요소, 그리고 안전 인력 확보 방안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늘봄 학교 운영 목표를 최상의 안전에 두고 안전한 귀가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보도 이음 순서입니다. 세종에서 쓰레기로 착각해 버려졌던 수천만 원 대부분을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으로 5시간 만에 되찾은 사연이 화제입니다. 무려 12톤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돈은 다름 아닌 암 투병 중인 아들의 수술비였는데요. 한 가족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따뜻한 이야기, 윤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처럼 쌓인 폐기물 더미 옆 굴착기 한 대가 쓰레기를 고르게 펼쳐놓습니다. 중장비가 헤집은 자리는 여러 사람이 손수 뒤적이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갈퀴로 쓰레기를 헤집고 뭉쳐있는 천 조각을 하나하나 펼쳐보기도 합니다. 이들이 찾고 있는 건 다름 아닌 2,600만 원의 돈다발. 실수로 돈 뭉치를 쓰레기 봉투에 넣고 아파트 앞에 버렸다는 다급한 주민의 전화 한 통에 폐기물 처리장 직원과 환경미화원 총 13명이 힘을 합쳐 수색에 나선 겁니다. 12톤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를 무려 5시간 동안 2차례나 헤집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순간 풍속 10m/s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폐기물 먼지가 날려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체 돈의 70%에 달하는 1,828만 원이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돈이 마르고 그랬었으면은 찾기가 더 쉬웠을 텐데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더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수천만 원은 암투병 중인 아들의 수술비였습니다. 절박한 사연을 들은 시청 공무원은 소각장으로 향하던 폐기물 차량을 급히 멈춰 세우고 쓰레기 더미를 공터로 옮겨 수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고 따로 반출을 해서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이 미담은 주민이 시청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고생한 직원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지만 한사코 거절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아들 수술비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주려고 했던 돈인데, 이웃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수색에 동참했던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한 가족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늘 대전과 충남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 23곳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포함해 대전 32명, 세종 3명, 충남 48명의 이사장을 선출했으며 직선제나 총회, 대의원회를 거치는 대전과 충남의 금고 16곳은 선거인 약 7만 명의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개표 결과는 오늘 밤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동시 이사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